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감주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감주 나무, 요 독특한 그 시방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잎들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봤던 식물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샘플을 준비해 놓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모감주 나무. 자, 요 시방은 둘째치고 일단 잎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보통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뭐 온나무나 뭐 호두나무, 가래나무 또는 이런 그 가죽나무 또는 북나무 이런 것들과 잎이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애들은 대부분 잎이 이렇게 좀 평평하고 좀 매끌합니다. 하지만 모감주 나무는 이렇게 잎이 좀 우툴투툴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상당히 불규칙적인 이런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씨방들이 달리고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봤나요? 우리 주위에 무지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수나 아니면 뭐 공원에 또는 뭐 정원수로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완충 녹지예요. 오른쪽에는 이제 주택가고요. 그리고 요 왼쪽에는 도로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완충 녹지인데 이런 데서도 쉽게 관찰이 돼요. 이런 걸 많이 심어 놨습니다. 이걸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심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얘네들은 오염에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도로변에 있는데도 잎과 꽃과 이런 것들, 열매와 이런 것들 상당히 잘 피우고 잘 맺어요. 그만큼 공해에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7월달 8월달에 핀 그 노란 꽃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주 노란 꽃대가 한 4-50cm 되는 애들이 쭉쭉 올라와 있고, 거기에 이제 노란 황금색 꽃들이 많이 달리는데 꽃도 상당히 아름다워요. 환경 오염에 강하고 꽃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방들의 모습도 상당히 독특하고 이국적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씨앗들이 한 개 내지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신기하죠. 보통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무들의 씨앗들은 아주 잘 자란 씨앗들이 직접 이렇게 꽃차례에 달리는 형식인데, 얘는 이런 시방 안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이제 독특하고요. 그리고 자, 이제 낙엽이 지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색으로 변해요. 낙엽이 지면. 그러니까 오염에도 강하고, 그리고 오염에도 강하고, 시방도, 꽃도, 낙엽도 아주 예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이제 관리 용도로 이렇게 많이 이제 심어 놨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요 모감주 나무, 이제 원산지는 중국과 우리나라입니다. 요건 이제 간혹 외국에서 들어온 종이 아닌가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나무의 크기는 보통 한 6m에서 7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무의 굵기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거의 다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른들 양손으로 이렇게 쥐면은 이제 살짝 남는 정도, 그 정도 굵기의 나무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안동 지역에 이게 상당히 굵은 나무가 있는데 수령이 한 35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의 높이는 한 11m, 그리고 이 둘레가 한 15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아주 굵고 오래된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주위에서 많이 보지만 얘네들이 주로 자생하는 자생지나 이런 군락지들은 어디냐면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뭐 안면도나 뭐 포항이나 또는 이제 완도 같은 곳에 보면 이거 이제 이 군락지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구역이 있을 정도로 그런 해안가를 주위로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독특한 나무예요. 자,
요 시방은 이렇게 갈라보면 시방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각 장을 이렇게 이제 잘라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요 시방들이 조각 하나하나마다 열매를 한 개 내지 두 개씩 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얘네들이 이 씨앗을 좀 더 멀리 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모든 식물들은 각자 이제 태어난 목적들이 이제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좀 더 많은 자손을 좀 더 먼 곳으로 이렇게 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물들은 대부분 뭐 어떤 그 다른 동물들이 먹게 하거나 새나 뭐 아니면 쥐 이런 애들을 통해서 이제 씨앗들을 이제 멀리 이렇게 보내는데 얘는 더 멀리 보내는 애예요. 바로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시방 안에 있는 씨. 이 자체가 배입니다. 배처럼 생겼죠. 뒤에도 보시면 잘 나가게끔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이 좀 더 이렇게 위로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잘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끔. 자,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바람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람이란 게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 이렇게 순환 대류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낮에는 육지와 바다 중에서 이제 육지는 낮에 빨리 뜨거워지고 물은 이제 바다는 늦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지가 빨리 뜨거워지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바다에서 오는 찬 바람이 그 공간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낮에는 해풍이 붑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그리고 밤에는 이제 이 바다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갔다가 아주 천천히 떨어져요. 근데 육지는 온도가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오히려 해수면 온도가 육지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육풍이 붑니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자, 그래서 이 모감주 나무에서 떨어진 이런 이제 시방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이런 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밤에는 육풍이 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 떨어진 이 시방에 있는 이 시방과 열매가 이 조각이 육풍을 타고 바다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만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배를 이용합니다. 자, 밑에도 이 배처럼 갈라져 있고요. 그래서 쉽게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턱이 더 높기 때문에 바람을 받게 되면 이동을 앞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나가게 되고 그때는 이제 바람과 해류에 의해서 이제 이 배가 떠다니다가 이제 해안가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젖은 것이 이제 이 햇빛에 의해서 마르면서 낮에 부는 해풍을 타고 육지로 올라갑니다. 육지로 올라가서 이제 이 씨앗이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륙 지방보다는 이런 바닷가 쪽에 아주 거대한 군락지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얘네들이 이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이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참 아주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요 이제 모감주 나무에 이제 다시 돌아와야죠. 자, 모감주 나무. 자, 모감주 나무 이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은 모감주 나무가 이제 원래 이름인데 원래는 모감주가 아니고 목감주였어요. 나무 목자에 감색 감자에 구슬 주자. 감색에 구슬이 달리는 나무다 해서 목감주인데 그 목자에 기역이 빠지고 모감주가 된 거예요. 모감주. 네. 그래서 모감주라고 불리는데 이거 모감주. 감색의 열매. 네. 이제 감색은 이제 남색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네. 모감주 나무.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요걸 무환자 나무라고도 해요. 무환자 나무. 요 이제 씨앗을 태우면 그 냄새가 그 귀신을 물리친다고 해요. 그래서 무환 귀신을 없앤다.
귀신을 물리친다는 이름으로 무한자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지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처음 본 외국인들이 요 학명을 이제 어떻게 지었냐면, 요 꽃대들이 길게는 한 50cm까지 또 커지거든요. 그리고 많아요, 그 꽃대들이. 예. 그리고 거긴 노란 아주 황금색 꽃들이 많이 피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황금비가 내린다고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황금비가 내리는 나무 해서 외국에서는 이 학명이 골든 레인 트리, 골든 레인 트리라고 부릅니다. 황금비가 내리는 나무. 네, 너무 신기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열매를 이제 요 스님들께서 요걸 이제 염주를 만드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 나무가 상당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이제 아주 만지면 이렇게 윤이 나거든요. 반짝반짝 윤이 나고 상당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염주를 만드는데 너무 귀해서 절에서도 아주 큰 스님들만이 지니실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염주의 재료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모감주 나무에 이제 이것도 이제 효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초로 이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주로 사용하는 부위는 꽃입니다. 꽃을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난수화라고 해요. 난수화. 물론 이제 요 열매인 이제 모감주나 이 뿌리, 나무의 뿌리인 난수화도 이제 약용을 하는데, 이제 주로 이용하는 그것은 이제 꽃은 이제 그늘에 말렸다가 한 4g에서 한 6g 정도를 이제 물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달여서 이제 드시는 그런 용도로 약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수화 그 꽃이죠. 그 꽃을 이제 그거 이제 그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성질은 이제 차면서 씁니다. 그리고 독이 없어요. 독이 없고 차고 쓰고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효능으로는 일반 사작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성질 있죠. 뭐죠? 염증입니다. 염증, 각종 염증들, 뭐 간염이나 요도염, 뭐 위염 이런 쪽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간을 보호하는 기능이 상당히 강하다고 그래요. 간 쪽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염에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염, 그리고 지방간이 있죠. 요즘 뭐 약주 드시는 분들도 지방간이 있지만 약주를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도 지방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간을 보호하는 그런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요 염증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 우리 사냐초들이 염증에 좋아요. 와, 이게 지금 막 모기들이 많이 덤비네요. 자, 요것도 모감주 나무네. 요 염증이 늘어나는 그런 그 이유는 어떤 뭐 외형적인 뭐 트러블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실상은 바로 그 위장장애 있어요. 위장장애. 제가 어제도 제가 백지를 설명드리면서 그 여성분들 이제 가슴에 생기는 그런 종양들이 어떤 뭐 근심이나 걱정,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그 위장장애로 인해서 가슴에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보통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염증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어떤 외과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 장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토피도 외형의 문제, 그 어떤 피부의 문제가 아니고, 트러블의 문제가 아니고 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토피는 보면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려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애들은 장이 발달이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토피도 아주 극심한 경우를 빼고는 어른이 되면은 아토피는 거의 다 없어집니다. 제가 임상적으로 지금 많이 지켜봐 왔던 분들도 아주 어렸을 때 그 심하던 것들이 점점 다 없어져요. 어른이 되면서. 각종 약을 써도 안 들었는데 장 발달이 되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에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나 이런 거로 인해서 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 장 속에는 아주 그 미세한 그 모세 혈관들이 있거든요. 거길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 우리 몸은 순수한 H2O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독이라고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독성을 이제 간을 통해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장에서 바로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몸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들은 장도 발달이 덜 되고 피부도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곳으로 뚫고 나오는 거죠. 근데 애들한테는 이런 외형적인 이런 뭐 피부병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통증, 특히 이제 어른들이 약한 부분이 이제 관절 쪽이죠. 어른들. 근데 관절 쪽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이 관절을 치료해야지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장을 지켜야 됩니다. 장. 그래서 요즘 뭐 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한 자연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들, 장 속에 자리 잡고 우리 인체 면역의 90% 이상을 걔네들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걔네들을 우리 몸속에 같이 영접을 해서 공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돈 주고 뭐 사먹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게 돈 주고 사먹으라는 사람들은 다 제가 볼 땐 사기꾼들이에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공기 중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좋아하는 것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섬유소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현미를 대표로 하는 통곡물, 그리고 야채들, 과일들만 많이 먹어주면 걔네들이 우리 몸속에 장 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 인체 면역을 지켜주는 거죠. 그게 바로 염증을 없애는 그런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거 제가 여기서 밝히고 넘어갑니다. 장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모감주 나무가 너무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번 시간엔 꽃도 예쁘고 열매도 다용도로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완충 녹지 공원 등에 많이 심어져 있는 모감주 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삼별국이었습니다.